남편은 늘 같은 말로 시작했다. 오늘은 좀 늦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린 적은 처음엔 없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늦는 날 없는 게 이상한 거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왜 늦어? 라고 물으면 대답은 늘 있었다. 회식? 출장? 급한 약속?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상한 걸 느꼈다. 그 말들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걸. 어느 날은 회식이라고 했다. 보통 회식이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끝나는 시간은 몰라도 시작은 있다. 그런데 그날은 오후 4시부터 연락이 끊겼다. 회식이 4시에 시작할 리는 없는데. 나는 시계를 몇 번이나 봤다. 5시, 6시, 7시. 전화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는 읽히지도 않았다. 그런데 10시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자가 왔다. 지금 끝났어. 그 말이 이상했다. 끝났다는 말은 있는데 어디서 끝났는지는 없었다. 또 어떤 날은 출장이라고 했다. 출장이면 짐이 있다. 서류든 노트북이든 뭔가가 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다. 돌아올 때도 빈손이었다. 나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모든 게 진짜가 될 것 같았으니까. 이상했던 건 시간표였다. 남편 일정에는 이상하게 빈칸이 많았다. 오전과 오후 사이, 하루와 하루 사이, 전화하면 연결 안 되는 시간, 집에 있지도 회사에 있지도 않은 시간. 나는 그 시간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메모하지는 않았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봤다. 습관처럼 시간을 확인하려다 달력을 눌렀다. 그날도 일정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비어 있음이 반복되고 있었다. 매주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에도 나는 불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집 말고 다른 데가 있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 남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남편이 늦는 날이면 나는 시계를 봤다. 그리고 시간보다 공백을 봤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둘 모여 내 하루를 잠식해갔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비도 오지 않았고 약속도 없었고 집에 들어온 시간도 평소와 같았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바로 느꼈다. 여긴 내가 아는 집이 아니구나. 현관불을 켜지 않은 채로 잠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었다. 공기였다. 집 안 공기가 묘하게 달랐다. 누군가 다녀간 집 특유의 냄새. 향수도 아니고 세제 냄새도 아닌데
확실히 내 것이 아닌 냄새였다. 나는 신발을 벗고 한 발짝 들어갔다. 신발장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항상 닫아둔다. 닫히지 않은 문은 불안해서. 그런데 그날은 손바닥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다. 신발이 보였다.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다. 비슷한 신발은 많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보니 아니었다. 사이즈가 달랐다. 남편보다 조금 작았고 내 것보다는 조금 컸다. 그 애매한 사이즈가 이상하게 현실적이었다. 나는 신발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정리하는 순간 이 상황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그 대신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소파에 앉지 않았다. 서서 보았다. 쿠션이 3개였다. 우리 집엔 2개였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방향. 그날은 하나가 살짝 돌아가 있었다. 누군가 등을 기대고 몸을 움직인 흔적. 나는 쿠션을 하나씩 눌러봤다. 차가운 것, 미지근한 것, 그리고 따뜻한 것. 손끝에서 확실히 느껴졌다. 시간 차이. 부엌으로 갔다. 불을 켜니 싱크대 위에 컵이 2개 놓여 있었다. 모양이 달랐다. 우리 집 컵은 늘 같은 세트였다. 그런데 그날 컵 하나는 색도 무게도 달랐다. 나는 컵을 들고 가만히 들여다봤다. 안쪽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쓰였다는 느낌. 컵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떨렸다. 식탁 의자가 하나 살짝 빠져 있었다. 우리는 식탁을 잘 쓰지 않았다. 주로 거실에서 먹었으니까. 그런데 의자 하나가 앞으로 나와 있었다. 누군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 나는 그 자리에 앉아보았다. 불편했다.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통이 앞에 있었다. 뚜껑이 깔끔하게 닫혀 있었다. 남편은 항상 대충 닫았다. 그런데 그날은 조심스럽게 닫힌 흔적이 분명했다. 안쪽엔 내가 사지 않은 요구르트가 하나 들어 있었다. 유통기한이 오늘 날짜였다. 나는 그걸 꺼내지 않았다. 존재만 확인했다. 안방문을 열었다. 이불이 너무 정돈돼 있었다. 베개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우리는 늘 엇갈리게 놓았다. 남편은 정리라는 걸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이불은 누군가 시간을 들여 정리한 흔적이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았다. 이불을 덮지 않았다. 욕실에 들어갔다. 수건이 2장 걸려 있었다. 같은 간격, 같은 높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수건을 하나만 떼어냈다. 그리고
다시 걸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을 몇 번이나 돌았다.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느낌으로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는지. 그날 나는 아무도 추궁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집 안장면이 차례로 떠올랐다. 신발, 쿠션, 컵, 의자, 수건, 이불, 그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집에 나 말고도 누군가의 자리가 이미 있었다는 것. 그 문자는 우연이었다.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니었다. 남편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이 켜져 있었을 뿐이다. 나는 원래 남의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도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알림이 떴다.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 위에 문장 하나가 올라왔다. 오늘은 그 집으로 갈게. 처음엔 의미를 못 알아봤다. 그 집, 그 말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여 있어서 친구 집일 수도 있고 회사 근처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화면을 끄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문장을 다시 읽었다. 오늘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오늘은이면 어제는 어디였다는 걸까? 그리고 그 집이라면 집이 하나만 있다는 말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나눠봤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다. 물소리가 욕실에서 계속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들지 않았다. 그냥 눈으로만 봤다. 문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열어보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 집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 확신은 아주 또렷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굳이 그 집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다.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말리면서 나를 봤다. 왜 그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멈칫했다.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누가 문자했어? 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회사. 그 대답은 너무 빠르게 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실수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누워 생각했다. 그 집, 그 말이 왜 그렇게 자연스러웠을까?
그리고 왜 나는 묻지 않았을까?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일정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대신 시간만 봤다. 어제 연락이 끊겼던 그 시간, 그 시간에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같은 표현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다. 달력이었다. 남편 휴대폰 달력에 적힌 짧은 메모. 그 집, 나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다. 시간의 공백, 집안의 흔적, 그리고 그 집이라는 말. 이건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생활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증거를 찾지 않았다. 이미 내가 알고 싶은 답은 다 나와 있었으니까. 문제는 이제 다음이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을 보지 않았다. 대신 밖을 보기 시작했다. 남편이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 아침에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가면 나는 시계를 봤다. 출근 시간은 늘 비슷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은 점점 불규칙해졌다. 어떤 날은 너무 늦었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빨랐다. 그 사이에 시간은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우연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패턴을 봤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전화가 끊기는 시간, 그 시간에 문자를 보내면 답이 없었다. 조금 늦게 보내면 짧게 왔다. 지금 바빠. 그 말은 항상 같은 시간에 왔다. 어느 날은 남편이 택시를 탔다. 나는 평소처럼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남편이 타고 간 방향이 익숙했다. 회사 쪽도 집 쪽도 아니었다. 나는 그 방향을 기억해 두었다. 며칠 뒤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방향. 이번엔 버스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버스 번호를 봤다. 우리가 자주 가던 동네 쪽이었다. 그런데 그 동네엔 우리가 갈 일이 없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그 동네를 지나갔다. 혼자였다. 남편과 함께 간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 편의점, 작은 골목 모두 한 번쯤 본 것 같은 느낌. 편의점 앞에 잠깐 멈췄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놀란 얼굴도 분노한 얼굴도 아니었다. 확인하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골목을 하나 들어갔다. 그 골목 끝에 작은 빌라가 있었다. 불이 켜진 집이 몇 개, 꺼진 집도 몇 개, 그중 한 집 창문에서 불빛이
흘러나왔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앞에 서지 않았다. 그냥 건너편에서 봤다. 괜히 내가 그 선을 넘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날 나는 주소도 층수도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은 좀 늦어. 나는 휴대폰을 보며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확신했다. 이제 다음은 한 가지였다. 이 동선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집이 정말 그 집인지 확인하는 것. 나는 그날도 미리 가지 않았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조금 멀리서 도착했다. 괜히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기분이 들까봐. 거리는 조용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크지 않았다. 그 동네는 밤이 되면 더 조용해졌다. 생활 소음만 남는 곳. 그래서 더 잘 보였다. 나는 건너편에 서 있었다. 괜히 가까이 가지 않았다. 확인만 하면 됐다. 확신은 이미 있었으니까.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걸음걸이, 어깨, 주머니에 손 넣는 습관. 남편이었다.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걷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이 길이 익숙하다는 몸짓.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다. 남편은 골목을 하나 돌았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그 방향을 봤다. 잠시 뒤 그 건물 앞에서 멈췄다. 내가 며칠 전 서 있었던 그곳이었다. 문이 열렸다. 남편은 주저하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됐다. 문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따뜻한 불빛. 낯선 집이 아니라 누군가 생활하고 있는 집의 불빛.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은 조용히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시간이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날 나는 확인했다. 의심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사실을. 하지만 그 사실은 불륜이라는 단어로 정리되지 않았다. 내가 본 건 사람 하나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다. 그게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친구도 가족도 어디에도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
그날 밤 나는 잠을 잤다. 울지 않았고 뒤척이지도 않았다. 이상하게 잘 잤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는 게 없어졌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것. 확인하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뀔 시간이라는 것. 다음 날이었다. 아침부터 집이 조용했다. 전날 밤의 장면은 꿈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집은 평소와 같았다. 점심 무렵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올게 온 것 같았다. 밥은 먹었니? 늘 하던 말이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시어머니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요즘 집이 좀 시끄럽지? 그 말이 이상했다. 우리 집은 조용했다. 싸운 적도 큰 소리 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다. 남편이 좀 바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계속 말했다.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이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본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었으니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했다. 부부란 원래 그런 거다. 다 참고 사는 거다. 아이도 없지 않냐. 나는 그 말들 사이에서 한 단어만 계속 들었다. 참아라.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잠깐 멈췄다. 그래도 집은 지켜야지. 그 말로 통화는 끝났다. 시어머니는 위로하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이미 정리된 입장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집안이 갑자기 좁아 보였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느낌.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가 전화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내가 설명하는 쪽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싸움은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내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음에 움직이는 건 내 차례라고.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문 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신발을 벗는 소리도 크지 않았다. 마치 이미 눈치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처럼. 밥 먹었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남편이 말을 꺼냈다. 엄마가 전화했다더라. 그 말이 시작이었다. 사과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다.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의 말투였다. 요즘 내가 좀 예민한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예민하다는 말은 항상 상대를 조용히 만들 때 쓰이는 말이었으니까. 남편은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미 생각을 정리한 사람처럼 차분했다. 서로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나는 물었다. 뭘 참으라는 거야?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말하기 복잡해. 그 말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다 정리할게. 그 말이 나왔다.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들었다. 시간만 조금 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그냥 물었다. 얼마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조건이 있어. 남편이 말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데 조금 망설였다. 지금처럼 조용히 지내줘. 집은 지켜줘. 엄마한테는 아무 말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거래라는 걸. 그럼 나는? 내가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 자리는 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다들 힘들어. 남편은 그 말을 덧붙였다. 다들 그 말 속에 나는 없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상황에 서 있지 않다는 걸. 이미 다른 편에 서 있었다는 걸. 생각해봐.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겼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할 건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들어갔다. 문을 닫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통보였다는 것.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이 집에 남으려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문장은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결정을 쉽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말하지 않았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싸운 집에 조용함이 아니라 이미 끝난 집에 조용함 같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지 않았다. 굳이 닫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그러다 옷장을 열었다. 정리하려고 연 건 아니었다. 그냥 봤다. 내 옷과 남편 옷이 같은 공간에 걸려 있는 게 처음으로 이상해 보였다. 나는 내 옷부터 꺼냈다. 하나씩 손에 들고 침대 위에 놓았다. 많지 않았다. 그 사실이 조금 허탈했다. 서랍을 열었다. 속옷이 정리돼 있었다. 내가 정리한 그대로였다. 이 집에서 내가 계속 유지해온 유일한 질서였다. 가방을 하나 꺼냈다. 여행 가방도 이사 가방도 아닌 그냥 평소 가방. 그 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했다. 많이 넣지 않았다. 당장 필요한 것만. 거실에서 소리가 났다. 남편이 물 마시는 소리, 컵 내려놓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이제는 내 하루와 상관없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서류가 있는 곳을 떠올렸다. 통장, 보험, 계약서, 모든 걸 다 챙기지 않았다. 중요한 것만 기억해 두었다. 내가 다시 찾으러 와야 할 이유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열었다. 할 일 목록을 적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할 일.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도 이미 밖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지 않는 내가 조금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는 않았다.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불을 끄지 않았다. 불 켜진 방에서 눈을 감았다. 어둠보다 밝은 게 더 필요했다. 그 밤에 나는 하나만 확실히 알았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새벽이 되기 전 나는 가방을 다시 확인했다. 지퍼를 닫았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게 이 집에서 내가 낸 마지막 소리였다. 아침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왔다. 알람보다 조금 먼저 눈이 떠졌다. 집안은 조용했다. 어젯밤에 결정도 준비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불을 켰다. 이 집에서 아침에 불을 켜는 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가방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어젯밤에 닫아둔 그 상태 그대로. 나는 다시 열어보지 않았다. 확인할 게 없었으니까.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마셨다. 컵은 하나만 꺼냈다. 그것도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 이제 하나면 충분했으니까.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았다. 얼굴을 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도 않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다. 집안을 한번 둘러봤다. 이 집에서 내가 참았던 말들, 미뤘던 질문들, 혼자 넘겼던 밤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문을 열었다. 밖 공기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정신을 맑게 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울지 않았다. 굳지도 않았다. 그냥 정한 사람이 얼굴이었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아침 햇살이 골목에 들어와 있었다. 사람들이 각자 갈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내 사정을 몰랐다. 그게 좋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썼다. 길지 않았다.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가자. 보내고 지웠다. 다시 썼다. 이번엔 보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이 집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걸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도망치는 것도 버티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가는 거였다. 그날 나는 아내가 아니었다. 참는 사람도 아니었다.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냥 내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다.